그가 이승을 영영 떠나는 날, 가족들은 아직 아들을, 남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이 물 안고 가야 되니. 그는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476명이 탑승하고 있던 세월호가 침몰했고 무려 304명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김관홍 잠수사는 처음엔 진도행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가서 저 사람들 다 구해줘. 아빠는 할 수 있잖아. 관홍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아이들에게 슈퍼맨이었던 아빠 김관홍 씨는 어린 딸의 한마디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세월호 아이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결심이 서자 그는 본업을 미뤄둔 채 지체 없이 팽목항으로 갔습니다. 이 시점에 바로 제 사업은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고 짐 내려놓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작업했죠. 잠수사 500여 명이 투입됐다는 당국의 발표와 달리 20여 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밤낮 없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해양 경찰을 대신해 제가 먼저 들어가고 따라 들어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심 3-40m 아래에 있는 세월호 선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곧 시신 인양 작업이었습니다. 야, 네 위치가 어디야? 캄캄한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에서 잠수사들은 실종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야 했습니다. 도전해서 찾는다면 다 알실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한광구 보시면 그 모습을 눈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모든 걸 다 느껴요. 다 느껴요. 솔직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실종자들을 가족들 품에 돌려보내기 위해선 바닷속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먼저 그들을 품에 안아야 했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창문을 딱 봤는데 라이프 자켓 입은 실종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든 나가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답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하루 한 번이라는 심해 잠수 규정도 어긴 채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도 처음 많이 들어갔다 4번 정도 들어가는 거 기억나는데 보통 평균 3번 정도 들어가고. 오로지 그냥 물속에 있는 실종자들 위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실종자들 모시고 오고 하니까 정작 우리들 몸 추스릴 생각은 못 했어요. 뭐 가족들이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20여 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304명의 실종자를 찾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심해 잠수를 하다 보니 잠수사들 대부분 몸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이빙 타임이 오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챔버에서 기절했어요. 배고픔 물고. 그래갖고 병원 거기서 6시간 동안 챔버 치료받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잠수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김관홍 잠수사. 하지만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바지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몸이 이렇게 저거 하면은 도로 그냥 나갈 텐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와서 호수에도 잡아주고 싶어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그 누구보다 열정을 보였고 최선을 다했던 그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그의 몸 곳곳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고 더 이상 잠수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 1억 원 가까이 되던 수입도 끊기고 김관홍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데요. 게다가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다스려고 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머리, 정신적인, 심적인 거. 속에는 이게 꺼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상처에 소금 뿌리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그를 덮쳐왔지만 김관홍 잠수사는 아이 셋의 아빠는 죽어선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죽은 아이들이나 죽은 시신 그 가족들 실종자들은 저희한테 아무 짓도 안 해요.
꿈속에 나와도 저희한테 아무 짓도 안 해요. 되려 산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죽이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후 김관홍 잠수사의 삶은 이전과 180도 바뀌었습니다. 잊고 싶을 만도 한데 그는 오히려 세월호를 더욱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잠수사님 화이팅! 관홍이도 세월호 일만 아니었으면은 가장 평범하게 살아갔을 애기 아빠예요. 그런데 세월호 하면서 십적 이게 많이 컸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나요? 애들을 다 못 데려오고 중간에 나온 거. 저기 잠수했던데 저기 잘 봐봐요. 2014년 7월 10일 김관홍 잠수사는 그날을 잊지 못했는데요. 민간 잠수사들이 태풍을 피해 잠시 철수했다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못해서 가라는데. 당시 실종자 11명이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해경에서 문자 한 통으로 민간 잠수사들에게 철수를 통보한 겁니다. 잠수 시간 연장을 위해서 좀 잠수 방식을 좀 바꿔보자.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뭐 감압 시간 뭐 따지가면서 작업 시간에 별 차이가 없는 거 저희들은 알아요. 하루 아침에 이제 뒤통수 맞은 기분이겠죠. 우리 뭐 방식을 뭐 잘못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걔들이 뭐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잠깐만요.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토사구행도 이런 토사구행도 없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이건 아니에요. 빨리 끝내기를 바랬지만 이런 식은 아니야. 80여일을 수십 미터 바닷속을 헤매며 실종자들을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씁쓸한 대로 믿죠. 그거는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하실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헌신적으로 몸 아플 때도 부상 입어가면서 치료 받아가면서 그냥 저희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시 해경 책임자는 떠나는 민간 잠수사들에게 치료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잠수사 20명에 대한 보상비로 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모른다며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잠수병과 후유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이들에게 당국은 보상은커녕 치료비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데요.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그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을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색 작업 도중 동료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최고참 민간 잠수사 공우영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면 우리 스스로가 아는 죄밖에 없어요. 하던 자기 일 다 버리고 가서 내 발로 가서 애들 부모 곁으로 보내준 죄밖에 없어요. 모른 척하고 산업 잠수사로 일을 계속했다면 고액의 수입이 보장되던 그들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외면할 수 없어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든 민간 잠수사들에게 돌아온 건 비난과 범죄자 취급이었던 겁니다. 감사장 감사하대요. 열심히 해줘서. 근데 저희는 이런 거 돈 요구한 적 없어요.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 감사장을 주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건강을 잃고 잠수일도 잃은 채 대리운전을 하던 김관홍 씨. 그래도 세월호 실종자들을 건져 올리던 그 80일만큼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통째로 부정당하는 상황이 그를 더욱 괴롭혔던 게 아닐까요? 동료인 황병주 잠수사 역시 김관홍 씨처럼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씨는 더 이상 잠수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잠수 장비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세월호에서 간홍이가 붙여준 거예요.
누구한테 주거나 팔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미련이 많이 남죠. 완전히 그냥 없어져본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처분을 지금 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펄떡이던 그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는데요. 뭐 잠수도 못하게 됐고 내 몸 다 망가졌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뭐 그래갖고 저는 사실 간호비보다 제가 먼저 가려고 많이 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야, 오늘도 못 죽었는데 어떻게 죽을까? 그에겐 잠수병인 무혈성 괴사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말기 심부전증이 찾아왔고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 걸까요? 꼭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후회는 없어요. 저는 그건 절대 후회 안 하고 내가 건강하다면은 다시 가 있을 것 같아요. 전광근 잠수사는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증을 앓아 잠수를 하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데요. 죽는 순간 친구들 안고 다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었으면 꽉 붙들고 안 넣겠어요. 엄마 아빠 기다리니까 제발 좀 같이 가자. 아저씨가 좋은 데 보내줄게 같이 가자. 아직도 어린 학생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통곡이 들리는 듯하답니다. 아이들이 물에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님들 오죽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 하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관홍 잠수사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박주민 의원의 선거활동 자원봉사에 나선 건데요. 안타깝지만 사실 미안한 게 더 크죠. 조금 더 버텨주지. 이제 법안도 발의되고 그리고 또 같이 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힘들다고 하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힘든지는 제가 잘 못 헤아렸고 그 다음에 법안 같은 경우도 좀 더 빨리 발의돼서 뭔가 조금 더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한 거고. 그가 떠나고 일명 김관홍 잠수사법이라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관홍 잠수사님의 희생을 계기로 이번에 발의되는 이 법이 반드시 좀 통과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김관홍 잠수사. 세월호 유가족 앞에선 새 아이의 아빠라는 것도 속상하고 막막한 심정도 결코 내색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자질됐을 거고 또 상처도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매달리다 보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엉망됐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아직 세월호엔 실종자가 남아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는 한 잊어선 안 된다고. 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쫓겨나야 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고위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새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다에 뛰어들어 세월호에 갇힌 언니 오빠들을 구한 슈퍼맨입니다. 진짜 영웅들은 저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몸 안 돌보고. 나중에 이 아이들한테는 야 우리 아빠가 정말 좋은 일을 했고 우리 아빠는 영광스러운 분이야 뭐 이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은 새들이 날아와요. 자기네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울부짖는 것. 세월호 문제는 우리 안전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김관홍 잠수사는 그렇게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